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해시태그도 열심히 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프로그램들을 홍보를 한다면 제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더 큰 효과들이 쌓일 수가 있겠죠. 보통 내가 직접 홍보를 하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홍보가 더 신뢰성이 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밍글링 하라. 이 밍글의 사전적 의미는요, 섞이다, 어우르자, 어우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체험 프로그램이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4시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 기간 동안 체험만 주구장창 한다면 굉장히 서로 지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텀이 생길 때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밍글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미난 소재거리 또는 뭐 가십거리, 최근의 이슈들을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밍글링을 통해서 분위기를 또 좋게 감초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우리 고객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유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후기가 쌓입니다. 두 번째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많은 준비와 비용이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딱 한 명만 참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런칭을 했는데 손님이 항상 많이 올 수는 없죠. 어떤 날은 한 명만 올 수도 있고 뭐 2명만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한 명만 온다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것 또한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날은 내가 오늘 이분하고 좀 재밌게 좀 쉬면서 노는 날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같이 사진도 좀 찍고요. 평소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손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더 환대받고 뭔가 1대1 과외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연구 기간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주일에 7일을 다 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자기도 이제 지치기도 하죠. 그럴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요일들을 선정을 해서 이틀 또는 하루 또는 3일 이렇게만 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숙박시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이 게스트하우스에는 여행자들이 모여서 각각의 가치, 경험, 지식들을 공유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만의 특성들 그리고 어떤 관광 프로그램들을 저 또한 개별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유하다 보면 우리만의 독특한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임그린만의 스토리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2호점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창신동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새롭게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통해서 고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꽃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엑스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부스를 열었어요. 외국인 환대 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재미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제 홍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헌법재판소 60주년 기념 행사에 저희가 국제 회의에 외국인 어떻게 보면 이제 법관들이겠죠.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전통차를 케이터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회, 좀 부수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커뮤니티의 힘.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강연하는 데 있어 가장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는 부분인데요. 서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안동만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예시로 이제 그 일본의 료칸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야마시로야라는 료칸이라고 하는데요. 이 료칸은 5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객실은 7개 뿐이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망해가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총 60개의 료칸이 있었는데 지금은 21개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료칸이 어느 순간 객실 가동률이 100%에 지금 달하면서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인기 명소가 되었는데 트립 어드바이저의 1위로 등급이 됐고 전 일본에서 료칸 만족도 3위에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료칸이 어떻게 50년 동안 운영해오던 료칸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잘 뜨게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이 놀랍게도 특별한 노하우가 없었어요. 예전의 것들 그 가치를 그대로 지키고 그 료칸 같은 경우에는 정찬이 나가잖아요. 하루에 2번 정찬을 정성스럽게 내가고 최상위 서비스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새롭게 숙박업소들이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조금 더 공간을 늘리고 뭔가 좀 자본이 투여되는 곳일수록 인기를 끌기 마련인데 이제 반대의 시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참고로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300년 전 이제 석공이 만든 도로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통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입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없는 이 안동만의 독특한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앞으로 육성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커뮤니티를 형성해 보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에어비앤비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인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30개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300개 정도가 에어비앤비에 체험 프로그램 등록이 돼 있고요. 이게 불과 2년 반 전이에요. 2년 반 만에 10배의 성장을 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체험관광 상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을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저도 초창기 멤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에어비앤비에서 후기수 1, 2위를 다투시는 분들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또 활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한번 형성이 됐을 때 그분들하고 계속 인연이 닿아가는 건 당연하지만서도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뭔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반대로 초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를 하고 또 우리의 고충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은 굉장히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껴요. 아, 저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하게 힘든 것들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새롭게 우리가 공유할 것들, 배울 것들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밍글링도 하시고 커뮤니티도 형성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SNS의 중요성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00%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블로그만큼 유용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SNS를 관리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플랫폼을 탈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다 플랫폼들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도 하나의 예시고 오늘 오신 야놀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SNS를 통해서 본인들이 각각의 채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신다면 플랫폼을 탈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손님들한테 문의를 받고 예약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으로써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커미션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커미션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돈 안 들이고 홈페이지 효과 얻기, 마케팅의 또 한 가지 방법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홈페이지가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SNS를 홈페이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효과를 돈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현재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구글에는 마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둘 다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누구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검색을, 우리 업체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지도 앱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손님들한테 위치를 설명해 줄 때도 우리 상호를 통해서 아임그린으로 오세요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임그린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다음에는 저희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야놀자의 김형준 실장님께서 과연 호텔이 뭔지